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리츠라고 해요.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이해해주세요. 전혀요 리츠님. 저희보다 훨씬 한국어가 능숙하신데요.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해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셨죠? 네, 천천히 모두 설명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리츠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한국을 처음 갔다 온 건 10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분이셔서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꼭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해 여름방학 동안 저는 아버지의 고향인 부산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태종대나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바다 경치도 너무 좋았고 자갈치 시장이나 부평 깡통시장 같은 전통시장도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송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였습니다. 부산의 명소란 명소는 모두 경험했고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추억도 쌓았죠.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겠다고요. 그랬군요.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네, 일본에서의 삶은 제겐 그리 감흥이 없더군요. 그래서 중학교는 일본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부모님을 닮아서 독립심이 좀 강하거든요. 부모님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저희 마음을 알고 있었던지라 한국의 국제학교를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바로 오케이 사인을 내주셨죠. 국제학교 학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부모님이 선뜻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가 일본에서 하신 사업이 워낙 잘 되어서 딱히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국제학교 학비는 스스로 낼 수 없었지만 제가 나중에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고 간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셨지만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죠. 그렇군요.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일단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잘 이끌어주세요. 학생들도 열의가 넘치고요. 일본에서의 수업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일본은 버릇없는 친구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지고 말죠. 선생님들도 딱히 제지하지 않으니 어떻겠어요?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수업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르던데요. 수업의 수준도 높은 수준이지만 특별 활동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죠. 저는 테니스랑 토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 그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츠님의 학벌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모 명문대학에서 1학년을 보낸 뒤에도 2학년에 한국 교환학생을 신청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국제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은 보통 미국 대학을 선호하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따라 미국 대학을 갔는데 딱히 대단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큰 행운이 찾아왔다면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한국 교환학생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2학년인데도 신입생 환영회에 끼워주더라고요. 한국은 신입생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신입생이 1학년 위주의 모임이긴 하지만 리츠 씨를 위해 다른 한국 분들이 친구들을 사귈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한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신입생 환영회 때 엄청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다행히 술고래인 어머니를 닮았는지 3차까진 버텼는데 결국 4차에서 무너지셨군요. 제대로 취해버렸습니다. 취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학과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부모님이 한국에도 찾아오셔서 같이 서울 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한정식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은 부모님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면서요? 네,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아침 10시였나? 저보고 로또 2등이 당첨됐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로또를 사셨나요?
로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수없이 직원분에게 말했죠. 그런데 직원이 제 이름을 말하면서 아무래도 복권을 사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리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당첨금이 7억 8천만 원이라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겼죠. 내가 대체 언제 복권을 샀을까 되뇌이고 또 되뇌였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났죠. 신입생 환영회 당시 4차에서 완전히 취해버렸을 때 다 같이 복권을 샀었던 게 기억난 거예요. 제가 그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다 복권을 넣어놓고 까맣게 입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그 자켓을 세탁기에 돌려버리시진 않았겠죠? 제가 다행히 운은 좋았어요. 자켓이 그냥 빨면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되는 옷이라서 섬유탈 취재만 뿌리고 오랫동안 안 입고 옷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복권이 자켓 안주머니에 들어있었죠. 복권을 급히 찾아서 바로 은행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라던가요?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복장도 굳이 정갈하게 입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라는 게 인터넷의 답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단숨에 침착해지진 않았죠. 저한테는 7억이란 돈이 정말 큰 돈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매주 벌어지는 일인데 그리 호들갑 떨 일인가. 일단 받고 나면 부모님한테 말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곱씹고 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당첨금을 수령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가족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제 어머니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리츠가 쓰고 싶은데 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로지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돈이라고도 말해 주셨죠. 아버지는 그중에 세금 포함해서 1억 정도는 한국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익을 위한 일이니까 말이죠.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런 행운을 저 혼자 모두 들고 있다간 좋은 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1억보다 적은 5천만 원 정도는 이름 없이 기부하고 나머지는 투자 공부를 해서 불려나가 보자고 생각했죠. 지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투자 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그보다도 기부한 곳에서 몰래 봉사활동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훨씬 기분 좋았어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덕을 쌓아나가는 일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츠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 왈칵 제작팀은 리츠님의 당첨금이 정말 부러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큰 돈을 마주했을 때 보여준 마음가짐이 훨씬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